호텔에서 악수를 시작으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까지 140분간 담판해버렸으며 폭역 없이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체제 보장 등 4개 항목이 담긴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CVID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며 CVID는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평양에 가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업무 오찬에서는 미국과 북한, 싱가포르 현지 음식이 어우러진 메뉴로 구성됐습니다. 햄버거는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잠시 뒤 중국 고위급 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합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 한국당은 경기도에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 종전 65년 만에 두 교전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4개 항으로 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굳건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을 성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 최대 관심사였던 CVID, 즉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담 성과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오늘 회담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4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습니다. 1948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긴장한 듯했던 두 정상의 표정은 단독 회담장으로 이동하면서 곧 풀어졌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곧바로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And we'll solve a big problem, a big dilemma that until this point has been unable to be solved on the other. 오늘을 기원하고 앞으로 한국의 위한 사업을 시작해 볼 것을 140분간의 회담을 끝낸 두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해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엔 카펠라 호텔 안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I think our who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it's going to be a very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has in the past. 70년 동안 적대 관계였던 두 정상의 만남.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이후에 새로운 미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4개 항의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CVID,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성명에 명문화할 것인가였는데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젯밤 자정까지의 마라톤 협상에서도 결국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미국 정상이 걸어 들어옵니다. 양쪽엔 폼페이오 장관과 김여정 부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seeing everything. 이어 자리에 앉아 4개 항의 공동 성명에 서명한 두 정상. And we're both very honored to sign the document. Thank you.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양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전쟁포로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줄곧 강조한 CVID는 명시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담지도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명식을 진행하면서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친근감을 과시했고 서명식이 끝나고 웃으며 악수한 뒤 식장을 떠났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의 최종 결과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측과 진행할 고위급 후속 실무 회담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이른바 CVID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을 믿는다, 양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은 CVID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엄성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바로 어제만 해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e V matters. The V matters. We are going to ensure that we set up a system sufficiently robust that we're able to verify these outcomes. 하지만 오늘 공동성명에 CVID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돼 검증과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진 겁니다. It wasn't a big point today because really this had been taken care of more than any other thing because it was all about this. This has been taken care of before we got here. So when we brought that up today. 북한은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앞세워 CVID를 주장한 미국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취소라는 초강수로 맞섰지만 이달 초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로는 CVID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이 지난 2005년 육자회담을 통해 발표한 9.19 공동성명보다도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핵포기를 명시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도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어서 최성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And it does take a long time to, pull of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takes a long time. 일괄 타결을 통한 단시간의 비핵화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언급입니다. 오히려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 입장에 다가선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서명한 공동성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채택한 2005년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9.19 성명 1항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도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과거 합의에 비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추가적으로 향후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여기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4.27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안영영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어떤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We've done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1차 핵위기 때 미국이 팀 스프리트 훈련 중단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독수리 훈련 등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있는 국가에서 전쟁 연습이 벌어진다면 도발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북한 직접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수교와 대사관 설립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전협정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급 협상을 거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 정책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자로 나서는 미북 간 후속 회담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 문제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백악관 방문 초청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후속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자로 나섭니다. 북측 협상 담당 관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문엔 미북 수교 문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사관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추상적인 만큼 미국의 관계 개선 약속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괴롭힌 질문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식을 위해 입장해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에서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통역은 이 질문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첫 질문부터 매서웠습니다. The man you met today, Kim Jong-un, as you know, has killed family members, has starved his own people. Why are you so comfortable calling him very talented?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가족 이야기로 뒤늦은 답을 대신했습니다. Die in vain. I told this to his parents. Special young man, and I have to say, special parents, special people. Otto did not die in vain. 또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Yes, it was discussed. It will be discussed more in the future. Human rights. 이내 자세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It was discussed. It was discussed relatively briefly compared to denuclearization. Well, obviously, that's where we started and where we ended.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향후 과제로 남긴 셈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 모인 취재진들은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북한 인권 문제는 추궁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하기 곤란한 송곳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 어떤 설명도 없이 시작된 영상물. 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상영돼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조국의 개변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심각한 고립,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물을 아이패드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 인사에게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성명 설명에 이어 이어진 질의응답.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며 북한의 실질적 합의 이행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How do you ensure that North Korea is not all talk, no action? Well, I think, can you ensure anything? Can I ensure that you're going to be able to sit down properly when you sit down? I mean, you can't ensure anything. The people who will have to go in and make sure that they're actually giving up their nuclear arsenal. Really well. It's been very rhetorical. 질문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부터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Really true to myself, I have to add, I want to get it completed. 질문한 기자는 모두 30명.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은 70분가량 진행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함께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해보고 미국과 북한의 손익계산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담이 뭐 첫발을 내디딘 것만으로 의미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뭐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분석도 지적도 있는데 먼저 좀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총평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인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 구축 과정으로 간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공동선언, 공동합의문은 너무도 잘못됐다. 이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소문난 잔치에 상한 음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부분에서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한 그런 합의를 했고 예. 2000년 10월에 맺어진 조미 북미 공동 꼬뮤니케 거기에도 예. 이번에 내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의 재탕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사훈련을 예. 북한에 아무런 비핵화 조치 없이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또 비용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동맹에 대한 인식이 미국에서 고착화될까 우려스러운 점이 큽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제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여러 형태의 선언이라든지 협상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인 거죠. 새로운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여러 번 반복돼서 새로운 설명이 필요 없고요. 예. 그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이 해소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CBID로 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의 전혀 다른 의미라고 의미입니다. 봐야 우리는 되겠죠. 뭐 그 안에 CBID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CBID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못하면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그렇게 북한의 편의에 맞춰서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어제 오후에 폼페이오 장관 기자회견을 봐도 CBID가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보면 애당초 CBID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뭐 협상이 잘 안 됐으니까 합리화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누차로 CBID는 어떻게 보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기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예. 결정적인 순간에서 아마 북한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소위 말해서 전략적 결단을 내려주지 않은 거죠. 예. 미국으로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후속 회의를 이렇게 합의문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협상이 제일 안 되고 있을 때 가장 쉽게 택한 방법이 다음 협상을 만드는 건데 그러한 접근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은 그렇게 해주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싱가포르에 왔고 미국은 어젯밤 늦게까지 기대를 가졌고 뭐 그런데 결국은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자 오늘 공동성명에 보면 느닷없이 판문점 선언을 재차 확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한 문서고 예. 또한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도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합의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판문점 합의를 갖다가 다시 인용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오늘은 뭐 이 공동성명에는 CBID라는 표현을 넣지 못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들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곧 다음 주에 회담을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의 압력 때문이라도 이 북한 핵폐기에 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걸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후속 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가장 강할 때 이러한 협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줄어들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보면 구멍이 술술 생기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협상력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도 먼저 나서서 비핵화 부분은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협상만 보면 박사님 얘기한 걸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일 수가 있고 또 한국 정부를 통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북한이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재 이행을 중국이 얼마나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현재 흐름을 봐서는 그래도 과거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제재 이행이 약간 완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공조를 하면서 필요한 제재는 철저히 지키고 북한을 비핵화 대우로 이끄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내년 중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 놓일 수 있는 북한의 핵 있는 평화 전략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고 또 본인도 언제든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단기간 안에 2차, 3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수사로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은 단기간에 그렇게 교차 방문을 함으로써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교차 방문이 이루어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보다 어떻게 보면 견고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을 보면서 청와대는 대단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각오를 좀 더 단단히 해야 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신범철 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저녁 7시 반쯤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타고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는 30분 정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또 직접 기자회견까지 다 소화한 뒤에 떠난 셈입니다. 괌과 하와이의 미군 기지에 들러서 장병들을 격려한 뒤에 워싱턴 DC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회담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도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현지에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세계적인 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양국 정상에 대한 의전,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담장에 누가 먼저 가서 간 사람이 아무래도 기다려야 되니까 누가 먼저 가서 상대방을 기다리느냐, 이것도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양국은 호텔 출발 순서와 회담장 도착 순서를 서로 주고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시 1분 성조기를 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캐딜락 원이 샹그릴라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오토바이 2대를 선두로 수행원 차량과 수십 대의 경찰차가 트럼프 대통령을 호위했고 평화 고요의 섬 센토사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넙니다. 9시 12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1분 늦게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떠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할 때 이곳 세인트레지스 호텔 앞은 차량은 물론 도보로도 지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 차량을 에워싸는 V자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방탄 벤츠가 회담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북한 취재진들이 차량 선루프에서 고개를 내밀고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9시 53분 출발은 늦었지만 도착은 김 위원장이 빨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왼손엔 서류 가방을, 오른손엔 안경을 들고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6분 뒤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취재진을 한번 쳐다본 뒤 회담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듯 별다른 소지품 없이 입장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북한 정상의 세기적 만남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 사람 처음 마주섰을 때는 긴장한 기색이 상당했습니다만은 이내 악수를 하고 또 팔을 잡아 끌면서 서로가 여유를 찾아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왼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에서 나타납니다. 서너 걸음을 성큼성큼 걸은 뒤 양국 깃발이 6개씩 세워진 곳 앞에서 손을 잡습니다. 악수는 12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짧은 인사도 건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김 위원장의 팔을 가볍게 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회담장으로 향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정상의 복장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소처럼 검은색 인민복을 입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짙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가 190cm로 김 위원장과는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두 정상은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70여 년간 대립해온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의 세계의 만남은 부드러운 악수로 순조롭게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두 정상의 환담과 단독 회담도 시종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엄지를 세우거나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친근감을 과시했고 또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입니다. 두 정상의 환담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그럴 땐 국민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후 단독 회담은 35분 동안 진행됐고 첫 만남을 마친 두 정상은 2층 5개 통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발코니로 나와 담소를 나누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출발이 순조로웠다는 점을 알린 두 정상.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SF 영화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며 확대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앞에서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 회담에는 미국과 북한의 외교 책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차 회담 때 배석했던 김여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을 열기 전 이번 회담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양국의 만남이 평화의 전주곡이라며 과거와의 결별을 약속했습니다. 배석자는 참모진 3명과 통역 1명씩 모두 4명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만큼 김여정 대신 대미 협상 경험이 풍부한 리용호 외무상을 참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배석했습니다. 회담은 예정보다 10분가량 길어져 낮 11시 34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미북 정상은 회담 이후 식탁에 마주 앉아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던 햄버거 오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코스 요리가 대접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오후 12시 35분쯤 업무 오찬이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먼저 앉으라고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모두 잘 나오게 찍어달라고 특별 요청도 합니다. Very nice.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in. Beautiful. Perfect. 미국 측에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켈리 비서실장, 볼턴 NSC 보좌관에 더해 성김 대사와 샌더스 대변인 등 모두 7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총 8명으로 확대 회담에 배석한 김영철 부위원장 등과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특히 군복을 갖춰 입은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배석했습니다. 메뉴는 햄버거가 아닌 코스 요리였습니다. 싱가포르식 칵테일 새우 샐러드와 문어 요리, 우리의 전통 요리인 오이선을 시작으로 소갈비와 대구조림, 돼지고기 튀김,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후식으로는 초콜릿 타르트 가나슈와 프랑스빵인 트로페지엔 등이 제공됐습니다. 서양식 요리에 싱가포르에서 많이 먹는 중국식 요리, 그리고 한식이 조화된 메뉴로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의 식사는 5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두 정상은 또 통역 없이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100걸음도 안 되는 짧은 거리로 1분 남짓이었습니다만 한결 부드러워진 회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업무 오찬을 마치고 안뜰로 나온 두 정상. 김정은이 어서 가자는 듯 손짓하더니 통역을 먼저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산책에 나섭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은 조용히 들었는데 종종 한박 웃음을 짓는 등 표정은 밝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연 쪽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Top of the line. Really good. We're going right now for a signing. 두 정상이 함께 걸은 거리는 50m, 100걸음이 채 안 됩니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연출한 도보다리 산책과 비슷하지만 훨씬 짧습니다. 본관을 관통해 앞으로 나온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마 캐딜락 1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20cm에 달하는 두꺼운 문짝을 열어 보이자 김정은은 놀란 듯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내젓습니다. 합쳐서 5분도 안 되는 깜짝 산책. 의미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기엔 짧았지만 두 정상의 회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윤혜영입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면서 미국 측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상의 공동 합의문 서명식. 검은색 투피스 차림의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곁에 서서 펜 뚜껑을 열어주고 합의문을 펼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합의문 서명에서도 김 위원장은 테이블에 놓인 펜 대신 김여정이 준비한 펜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위해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김 위원장이 탄 차가 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김여정은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이 산책을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말을 걸자 미소 짓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시종일관 깍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겼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옅은 미소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외신들은 김여정이 로열 패밀리 일원으로 김정은 최측근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번 확대 회담과 공동성명 서명식은 같은 탁자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세기의 만남인 만큼 특별했습니다. 만든 지 80년이 다 돼가는 유서 깊은 탁자인데요. 국립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소식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독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곧바로 확대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과 참모진 그리고 통역사 2명까지 10명이 앉아도 넉넉한 크기의 탁자가 준비됐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때도 같은 탁자가 사용됐습니다. 길이 4.3m의 이 탁자는 80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싱가포르 대법원이 문을 연 1939년부터 대법원장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1963년 영국 식민지 시절의 앨런 로즈 법원장이 최초의 아시아계 대법원장 위총진에게 업무를 인계한 탁자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역사적 의미 때문에 지난 2005년 싱가포르 대법원이 신청사로 옮기고 옛 건물이 국립미술관으로 바뀐 뒤에도 탁자를 같은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이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 요청해 탁자를 빌려온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계속해서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문 서명 직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인데 베이징을 경유해서 돌아갈지 아니면 평양으로 바로 갈지가 관심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로비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보안 요원들이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문의 서명 직후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경비가 삼엄해진 겁니다. 아침 9시 회담장으로 떠난 김 위원장은 6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온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싱가포르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의 귀국을 위해 고위급 전용기 2대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오후 CA-62편이 먼저 싱가포르로 향했고 30분 뒤쯤 CA-63편도 잇따라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전용기 2대를 귀국길에 제공한 건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타고 온 참매 1호는 계속 싱가포르 공항에 대기했는데 김 위원장이 어떤 전용기를 타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돌아가기 전 베이징을 경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기를 빌려준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중에 앞서 북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어제는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두문불출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0시가 넘어서 갑자기 밤 외출을 나서는 바람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식물원과 전망대 등을 돌아보는 전형적인 시내 관광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알아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고 안내 나온 싱가포르 장관들과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돌아봤던 그 장소들을 오늘 이채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우리 시간 어젯밤 10시 4분 김정은 위원장이 돌연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나섭니다. 김여정, 김영철 등 수행원과 경원 50여 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시내 곳곳이 통제되고 무장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초대형 식물원인 가든 바이 더 베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이 식물원의 미니돔을 방문해 싱가포르 외무장관, 싱가포르 전 교육부 장관과 생애 처음으로 셀카를 찍었고 그 셀카는 이렇게 바로 SNS에 올라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스카이파크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3개를 옥상 구조물로 연결한 싱가포르 대표 상징물로 트럼프 대통령 친구인 에덜슨 회장이 소유한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페라 하우스인 에스플래네이드와 머라이언 파크 연결 지점에 들린 뒤에야 행렬을 돌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외출한 지 2시간이 지난 우리 시간 0시 20분. 김 위원장의 깜짝 심야 투어는 회담에 대한 자신감을 부각시키고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측면에서 기획됐다는 분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세계 유수 언론들이 오늘 미북 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 북한 매체들은 두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정수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입니다. 전 세계 매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과 달리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의 만남은 물론 합의문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도 김정은의 싱가포르 유람 소식만 보도했을 뿐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참관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되었다고. 미북 정상회담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최고 지도자의 소식은 귀국한 이후에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중국 다롄 방문 때 이례적으로 당일 보도하기도 했지만 역시 귀국 이후 시점이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도 이르면 김정은이 귀국한 내일 중으로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베이징에 들러 귀국이 늦어진다면 보도 역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총련 기간지인 조선신보도 홈페이지에 조미 순회회담 칸을 따로 만들었을 뿐 새로운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앞서 오늘 협상장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미처 다 분석해 드리지 못한 궁금증들이 꽤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점들을 강동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회담을 보면 화면으로 보기에 화면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거나 서고 오른쪽에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앉거나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외교 관례상요,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 상석입니다. 보통 회담을 개최하는 국가 측이 오른쪽에 그리고 손님은 왼쪽에 자리하는데요.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 그리고 김 위원장은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군요. 복도를 이동할 때도 그리고 단독 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오찬 자리에서도요, 이 상석이라 할 수 있는 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김 위원장이 위치했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 빼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상석에 있었던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손짓으로 안내를 하는 등 이 회담 호스트로서의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번 회담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열린 만큼 이 호스트 국가가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혜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사전 조율 때 형식으로나마 미국이 호스트를 맡는 쪽으로 의전 컨셉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회담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공동 기자회견 할 거란 얘기도 또 있고 했는데 왜 혼자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예, 1시간 5분 동안 진행됐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모두 발언을 8분 정도 한 데 비해서 질의응답을 57분을 할 정도로 이 기자 질의응답에 할애를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껄끄러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대부분 외신 기자인 만큼 질문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돼서 자칫 김 위원장이 보조 역할로 보이는 것을 북한 측이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이 사전 조율 때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독 정상회담 때는 통역이 배석을 했습니다만은 잠시 산책을 할 때는 통역 없이 걸었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영어를 사용했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예, 산책하는 영상을 보면 이 김 위원장이 영어로 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이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는 표정을 보인 것을 보면 어떤 말인지는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98년 9월부터 2000년 가을까지 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만큼 영어는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상대국 언어가 능숙해도 자국어를 쓰는 게 관례여서 김 위원장은 영어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탄 차량도 이제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를 보면 번호판이 없잖아요.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를 이유로 각각 전용차를 2대씩 공수해 왔습니다. 말씀대로 김 위원장의 벤츠 방탄 차량 그리고 마흐바흐 차량은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 법을 초월하는 최고 존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인 캐딜락 1은 똑같이 생긴 2대인데 번호판이 있습니다. 2대 모두 800-002인데 이 번호판에는 대표 없는 과세 부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 DC 시민으로서는 이 세금은 내는데 상원, 하원 의원 등 대표를 뽑지 못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동차 번호판에 새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의의 표시로 그렇게 새겼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미 3국이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쓰는 길에 북한과 동행하겠다며 남북미 3국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정상 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용어가 들어가진 않는다며 안 넣은 것과 못 넣은 것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결과도 설명 들었습니다. I also want to thank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He's working hard. In fact, I'll be speaking to him right after we're finished.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차하면 손을 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며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동성명을 긍정평가하면서도 낙관적 평화주의는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눈과 귀를 집중했습니다. 이 두 정상의 만남을 놓치지 않으려 TV에 눈을 고정했고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들도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면에 나타나자 박수가 터집니다. 뒤이어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릅니다. 확대회담 참석자들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자 같은데? 있다. 볼 테니다. 도서관에선 책 대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시민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염원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우리 남북분단 된 지가 70여 년인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을
외국 관광객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当我听到这个消息的时候，特别激动。 Yeah,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but I hope it will. It seems to be doing better than nothing. So. 서울에 있는 외신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시민들의 시선은 다시 불안관으로 고정됐습니다. 기대감 속에 신중론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And they said this is going to be a long process. It's very hard to kind of verify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That this could just be a first step. 전 세계가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 눈과 귀를 기울인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내렸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북 간의 새로운 장이 열린 전환기로 평가했고 BBC도 세상을 바꿀 만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록 공동성명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로이터 통신도 어떻게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AFP 통신도 미국이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CBID가 성명에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약속을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고 시한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한 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이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두 지도자의 동등한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대북 제재 결의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전 미국 프로농구 스타이자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데니스 로드먼도 싱가포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행복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왕년의 NBA 스타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친구인 데니스 로드맨이 오늘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You know, like I say, everything's just up in the air right now. So I think he has bigger things to worry about than seeing me right now. 로드맨은 북한을 5번 방문해 NBA 광팬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생일을 직접 축하하는 등 남다른 친분을 보여줬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트럼프 대통령과도 과거 리얼리티 쇼에서 인연을 맺어 지난해 6월 방북했을 땐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But I like Dennis. A great rebounder. You know, when you think Dennis was a great rebounder.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을 모두 알고 있어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친선대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초청은 받지 못했지만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멋진 날이라면서 내가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너무 행복하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다녀온 뒤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고도 고백했습니다. 향후 북미 관계에서 코트 위의 악동, 로드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이른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폐기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규정했던 지난 2005년에 9.19 공동선언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바로 어제만 해도
비핵화에서 중요한 건 검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V matters. The V matters. We are going to ensure that we set up a system sufficiently robust that we're able to verify these outcomes. And it's... 하지만 오늘 공동 성명에 CVID는 없었습니다. It wasn't a big point today because really this had been taken care of more than any other thing because it was all about this. This has been taken care of before we got here. So when we brought that up today.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서명한 공동 성명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규정했던 2005년 9.19 공동 성명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And it does take a long time to, pull of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takes a long time. 단시간에 일괄 타결이라는 비핵화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2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로 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안영영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어떤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We've done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1차 핵 위기 때 미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독수리 훈련 등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있는 국가에서 전쟁 연습이 벌어진다면 도발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북한 직접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수교와 대사관 설립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전협정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급 협상을 거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 정책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 요청을 수락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자로 나서는 미북 간 후속 회담이 시작되는데 이때 상호 방문 문제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ll, at a certain time I will. 김정은 위원장 역시 백악관 방문 초청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and he has accepted. 양측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후속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자로 나섭니다. 북측 협상 담당 관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문엔 미북 수교 문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사관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they're going to come back and negotiate a real deal because I'd love to be able to do that. But right now it's too soon for that.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추상적인 만큼 미국의 관계 개선 약속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예, 회담은 돌발 변수 없이 잘 끝났습니다만 회담 결과를 두고는 벌써 상반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주홍 경기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기 전에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청와대에 이제 서면 브리핑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고요. 이 통화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와대도 오늘 성명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성패는 CBID, 북한 핵폐기 문제가 어떻게 언급됐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남 교수님 먼저 좀 생각을. 지금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 공개적인 합의문에 나온 그 구체적인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상끼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합의문에 표시할 수 없는 이면 합의 혹은 구두적인 동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1시간 반 동안 보니까 뭔가 이 자신감 만만한 자신 있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에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거 시간의 문제다. 하는 인상을 주는데 총평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작이 절반이고 좀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건 절반의 실패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합의문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고 적어도 미국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맹 간에도 의견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개항을 보면 앞서도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했듯이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합의가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원래 그렇게 자세한 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덕담이겠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뭐 저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지켜보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시간 계획을 안으로 숨기고 이번에서는 추상적인 합의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 합의에서는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한 돌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첫 인상은 기대만큼 호응이 안 된 약간 그 부족한 점이 많은 합의문이 아닌가. 특히 CVD는 말이죠. 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앞서 강조했지만은 김정은의 북한은 이 CVD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 사회의 개방을 요구합니다. 문을 열지 않고서는 사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김정은의 체면을 생각하고 후속 회담에 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이고 혹은 실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 부위원장. 그런데 북한이 이제 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약속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북한이 끝까지 이 부분을 고집을 부렸을까요? 뭐 어제까지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를 강조를 했고 이번에 이제 CVID가 빠졌는데 워낙 북한 입장이 좀 강고하고 아마 합의를 끝까지 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가 가능하고 일단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걸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미국이 이제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감을 느끼는가 하면 북한 외교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 북한 외교의 수건이 평화협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주한미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서 지금의 3대 이루는 그 과제를 외교의 수건을 김정은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이 이번에 많은 것을 얻어간 회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계속해서 연속된 질문을 좀 하나 좀 고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 제재, 경제적인 지원 받는 게 좀 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시기도 좀 늦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제재는 안 푼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벌써 나오는 게 조금 다른 신호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단동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제재가 완전히 풀린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도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북한하고의 무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눈을 감아주면 사실 제재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제재를 풀어주지 않더라도 대화 분위기로 가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효과가 중국 있다. 당국이 눈을 감아주면 무역은 실시될 것이다. 자, 어쨌든 이번에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핵 사찰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실무회담으로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원칙적인 큰 틀에서의 CBID가 없는 상태에서 핵 사찰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후속회담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게요. 예. CVD는 지금 미국이 봤을 때 CVD를 하면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고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CVD 하면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됩니다. 문을 열어 제끼고 강제 사찰을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치고 조선인민군이 동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린 건데 지금 후속회담도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말이죠. 과거의 모든 자료를 뒤져보면 후속회담이라는 것은 절차적 단계 협상을 의미합니다. 즉 후속회담을 위한 의제 선정, 그 회담의 또 실무적인 사전 접촉, 그것은 상당한 시간과 절차적인 용어와 개념의 선정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끌기,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시간 관리는 북측이 있는 게, 미국 측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북측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선의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한다. 내가 백악관으로 초청한다. 내가 평양에 갈 의사가 있다. 이 얘기는 후속 협상의 구체적인 실무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거 자체가 단계적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CBD 문제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1년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을 급박한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위기관리로 봤을 때 위기관리의 핵심이 시간관리거든요. 그럼 시간은 누구 편에 있는가? 북측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이 합의문에 함축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걱정합니다. 자, 또 이번 공동 성명을 보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협상을 앞두고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비핵화의 입구에 있고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종전선언이 결국은 안 됐는데 비핵화의 어떤 실천적인 증거들을 북한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종전선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분명히 공동성명에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 체제 보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이제 회담의 목표였을 텐데 어쨌든 선언적으로라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된 거고 또 두 번째 경제 지원 문제는 회담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상당히 성과를 거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입장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번에 합의문 앞에 나와 있는 그 문화를 보면은 서로 구두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확약했고 미국은 체제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군사적 즉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체제 보장은 이 CVD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첫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확약하라는 게 하나 있고 그건 전시 개념이고 평시 개념으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레짐 체인지를 도모하지 마라. 레짐 체인지라는 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북한 정권을 흔드는 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기회가 납니다만은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군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한미동맹 자체를 적대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은 첫째 유사시의 불가침, 둘째 평시의 레짐 체인지를 도모하지 마라, 셋째 한미 연합작전 체제를
체제 그 자체를 해체하라고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감축하라. 예. 이게 쌍중단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구축을 위한 쌍방의 노력을 확약한다. 이게 바로 평화 구축이라는 게 조선인민군은 지금 기름도 없고 화력도 약하고 그래서 핵과 미사일 실험하는 거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을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 거예요. 이 평화구축 문제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신뢰구축을 바로 거기에다가 관건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까지 감안돼서 상당히 이중적인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미북 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경제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 국제 제재가 좀 완화돼야지 우리 정부가 움직임이 좀 쉬워질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겉으로는 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겠죠. 우리 정부 예심으로는. 입장에서도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이제 회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비핵화의 진척이 있어야 우리 정부의 운신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CVID도 확역이 안 됐고 2005년 9.19 공동성명보다 못한 성명이 나왔으니까 우리 정부도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남북철도 연결 문제 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런 거는 큰 제약 없이 할 건데 뭐 아동들 도와주는 문제, 뭐 노약자 도와주는 문제, 영아 도와주는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조금 트럼프가 뭐 차후 회담들에서 잘 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좀 더 지켜볼 일이고 아까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이게 지금 판문점 선언이 첫 발자국이라고 한다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한 5발자국 나간 거거든요. 아직도 95발자국이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해커 박사가 지난번에 했듯이 핵 사찰을 완벽하게 하려면 15년 걸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15년 동안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가? 15년간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변동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을 보면서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비관하게 혹은 불확실하게 보는 이유가 절대로 이번에 북한 뜻대로나 미국 뜻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미 훈련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가신 거예요. 아무리 방위비 분담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걸 전 세계 여론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많이 드니까 워게임 못하겠다. 이런 것은 딱 북한이 요구하는 이른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그 요구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실수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참 아마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은 아마 정상회담에서 저 문제가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나왔죠. 북한 측 이제 북한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쓴 여러 가지 낱말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도발로 비춰질 수 있다. 신뢰 구축 과정이다. 그리고 한미 연습 중단할 수 있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북한이 요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리거든. 어쨌든 인식을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존 볼튼 그리고 특히 그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지켜보는 데서 그것이 구두적인 합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순발력, 즉흥적인 임기응변력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미 간에 합의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일단 첫 단추는 어쨌든 꿰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시 싱가포르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곧 이 시간쯤이면 숙소에서 나와서 아마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출국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세인트 레지스 호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전인 9시 30분쯤 북한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 10명 정도가 가방을 들고 내려와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갈아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수행원들이 타는 버스도 정문 앞에 들어온 게 확인됐습니다. 호텔에 낀 리수용 부위원장이 방금 목격됐고요. 최강일 국장이 가방을 들고 수행원 서너 명과 호텔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현재 북한 경호 인력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평소 김정은 위원장이 나갈 때처럼 펜스가 세워지는 등의 경호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김상돈 부장은 호텔 1층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갔고 이용호 외무상은 2층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밤에 출국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창의공항에는 중국이 제공한 고위급 전용기 2대와 북한 전용기 참매 1호가 북한 대표단 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트레지스 호텔에서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내일은 제7회 지방선거 및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당은 정부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고 야당은 정권을 심판하자며 막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윤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적폐 청산을 통한 완전한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 이상 승리를 확신하는 민주당은 서울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새로운 품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던 북풍은 미풍으로 끝났고 민생경제 파탄 등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광역단체장 6곳 이상의 승리를 기대하는 한국당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내일 꼭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10곡 부르고 춤도 추겠습니다.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공동대표는 광주에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 등지에서 유세 지원을 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미경제, 경북경제 살리고 싶으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하면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투표는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김부선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겠다면서 현상금을 거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공정작가의 지인인 이창윤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부선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건다며 2007년 12월 12일 이재명 씨가 계산한 카드 내역에 결정적 증거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씨와 바닷가 가서 사진을 찍고 낙지를 먹고 이재명 본인의 카드로 계산했다고 한 김부선 씨 인터뷰에 등장하는 영수증을 찾겠다는 광고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부선의 2007년 당시 카메라를 찾아서 복원 중이라며 핸드폰도 찾아 복원 중이어서 관련 증거는 꽤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장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집권당이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부인했고 이 후보는 관련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캔들을 막은 장본인으로 지목된 주진우 기자도 지인인 김용민 씨를 통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낡은 배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50년 전 납포한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입니다.
북한은 이 배를 평양의 전쟁 승리 기념관에 두고 반미 교육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보들보들 떨고 있는 미국 놈들 사진을 볼 때면 정말 통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북한에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어린이들의 운동회 영상이 극명하게 말해줍니다. 미군을 그린 관역판에 화살을 쏘고 난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미국 놈은 달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영수하는 거 그놈의 몇째까지 명중했어요. 한국전 이래 북한과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도 험악한 적대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랬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한국전 종전 65년 만에 만나서 악수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는 4개항의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공동 성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미북 관계 수립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반면 전 세계가 지켜봤던 북한 비핵화는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동사를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상이 만났으니 뭔가 획기적인 합의가 있을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만 70년 적대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달라진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며 말의 잔치를 펼쳤지만 정작 성명만 두고 보면 진정성도 달라진 세상도 아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두려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북한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요구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체제 안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확실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오늘 회담의 승자가 누구였는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6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역사적 담판의 승패였습니다. 네, 지방선거일인 내일 큰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낮 기온 28도를 보이겠는데요. 날씨도 좋은 만큼 내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당분간은 비슷한 날씨 이어집니다. 아침엔 선선하고 낮에는 덥습니다. 또 맑은 날씨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 기압 상태에 따라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일도 공기 상태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역별로 내일 날씨 살펴보면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춘천이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6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냉방기가 필수인 시즌이죠. 실내와 실외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12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9시 특집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보영은 every